늘 같은 야생화 사진을 찍었다면 작년과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는 것도 사진가들이 할 숙제입니다. 오늘은 한자리에서 피사체를 가지고 감성 표현을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그대로 느끼는 감성 사진 찍는 방법. 두 번째는 작은 소품을 이용한 감성 사진. 그리고 세 번째는 렌즈의 특성을 이용한 핑거링 혹은 아우라를 표현하는 감성 사진 찍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촬영을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어떤 사진을 찍을 거라는 상상을 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에 맞는 마음의 준비, 아니면 실제로 준비물이 떠오를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다른 감성 사진을 위한 생각을 하면서 아주 멋진 봄꽃 촬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사진공방입니다. 날씨가 추워도 날씨가 포근해도 자꾸 먼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혹여나 꽁꽁 언 땅을 뚫고 봄꽃들이 피었을까 궁금한 거지요. 어제는 지인과 가까운 곳에 복수초를 보러 갔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조금 이른감이 있어서 복수초가 잘 올라오고 있는지 확인만이라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이른감도 있고 산도 깊으니 별일 없는지 안부를 묻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곳은 정말로 아무도 가지 않는 미지의 곳입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사람의 흔적을 볼 수 없는 곳이니까요. 꽃이 피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숲으로 들어서니 가랑잎 사이로 노란 얼굴들이 보입니다. 햇살은 있지만 강하지 않아 커다란 나무 사이로 빛이 슬쩍 들어왔다 나가는 사진 찍기 최적의 조명이 되어 주었습니다. 너무 강하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았으니까요. 봄바람이 약간씩 불었고 복수초는 막 꽃잎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적으니 천천히 시작되었죠. 이번 복수초 촬영은 파테보이어 허마지스 렌즈 80mm를 가지고 테스트해 봅니다. 봄꽃을 처음 촬영해보는 렌즈답지 않게 성큼성큼 이미지를 찍어줍니다. 지난번 영상 이끼 촬영을 했던 렌즈와 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제작되는 올드 렌즈의 장점이 있다면 80mm 뿐만 아니라 근접 촬영에도 핀이 잘 맞기도 하고 촬영자가 원하는 대로 소프트하게 혹은 아우라가 많게 더 나아가서는 핑거링이 잘 되는 매력 만점의 렌즈입니다. 오늘은 감성 복수초 1, 2, 3탄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하는 이유는 촬영하는 방법에 따라 그 느낌이 다릅니다. 같은 감성 사진이면서도 아주 얌전한 소녀였다가 팔뚝에 힘을 불끈 준 혈기왕성한 소년의 느낌까지도 한자리에서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1탄은 그냥 편안하게 자연이 주는 느낌을 담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었고 이슬이 없는 숲이어서 아쉽게도 이슬이 만드는 보케는 못 찍었습니다. 중간 크기의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 촬영됩니다. 조금 굵은 선을 만들기도 하지만 핀이 맞아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소프트한 표현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이제 막 활짝 피려는 꽃을 마주보며 저도 같이 싱긋 웃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자연과 교감을 하는 중에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고맙고 반갑고 이렇게 해마다 이쁘게 피워주어서 상이라도 주어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편안하게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꽃을 보고 45도 각도로 땅바닥을 향해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꽃과 같은 높이로 렌즈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수초보다 더 아래에 렌즈를 놓고 렌즈의 끝을 위로 향하게 하면 숲의 전체적인 모습도 담을 수 있고 복수초도 담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빠질 수 없는 노란색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아무리 컴컴한 숲이라 해도 복수초가 피어있는 순간에는 온 숲이 환해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2탄은 작은 소품을 이용해 보는 것입니다. 겨울을 이기고 꽃을 피운 봄꽃들은 자칫하면 냉해를 잊기 쉽습니다. 겨울에도 피는데 무슨 냉해일까 하지만 사진가들이 흔히 저지르는 좋지 않은 행동 중의 하나가 꽃사진 찍겠다고 주변에 나뭇잎 긁어내고 꽃밑의 지푸라기 치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꽃의 옷을 모두 벗겨내고 사진을 찍으면 꽃이 추워할 뿐 아니라 갑자기 벗겨진 옷 때문에 체온 조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스카프를 낙엽 위에 살짝 올려놓고 배경을 만들어줍니다. 자연 속에서 활짝 핀 복수초가 아니고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스카프와 잘 어우러진 사진을 찍어봅니다. 절대 야생화 같은 느낌이 아니고 정말로 화가가 그린 그림처럼 느껴지는 건 저만의 감성이 아닌 거겠지요. 이렇게 복수초와 이야기를 나누며 몇 장 찍다 보니 오전에 오므렸다 약간씩 벌어지기 시작한 꽃들이 어느 정도 활짝활짝 피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나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나니 더없이 멋진, 더없이 고마운 봄꽃 복수초였습니다. 수줍은 듯 닫힌 꽃잎을 하나하나 열어 보여주며 복수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찌되었건 복수초는 제게 마음을 연 것이 확실합니다. 너무 예쁘게 활짝 웃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은 마지막 3탄 핑거링입니다. 올드 렌즈 혹은 회화 렌즈의 특성이 핑거링을 잘한다는 겁니다. 핑거링은 렌즈의 앞을 손가락으로 가리면서 촬영자의 의도에 따라 피사체를 혹은 배경을 촬영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배경을 자작나무에서 하는 틸팅처럼 촬영할 수 있고 사선으로 숲을 만들어서 화가들이 배경을 쓱 몇 번 문질러 주듯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촬영자의 의도에 따라 그렇게 됩니다. 깊은 산속이었고 그 깊은 산속에 아주 조그마하게 핀 복수초이지만 아름드리 나무에게 뒤지지 않는 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화 렌즈로 촬영을 하니 아우라가 또한 장난이 아닙니다. 굵게 묻어나는 아우라는 그 숲의 복수초들이 봄잔치 하듯 신나는 표정을 짓습니다. 작은 나뭇가지에 걸터앉은 복수초도 봄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리는 복수초도 모두 행복한 봄입니다. 봄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행복한 이유가 되듯 봄날은 노란 행복을 몸에 지니고 활짝 웃는 복수초로부터 한 해 야생화들의 신나는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늘 같은 프레임으로 늘 같은 야생화 사진을 찍었다면 작년과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는 것도 사진가들이 할 숙제입니다. 오늘은 한자리에서 피사체를 가지고 감성 표현을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그대로 느끼는 감성 사진 찍는 방법. 두 번째는 작은 소품을 이용한 감성 사진. 그리고 세 번째는 렌즈의 특성을 이용한 핑거링 혹은 아우라를 표현하는 감성 사진 찍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촬영을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어떤 사진을 찍을 거라는 상상을 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에 맞는 마음의 준비 아니면 실제로 준비물이 떠오를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다른 감성 사진을 위한 생각을 하면서 아주 멋진 봄꽃 촬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